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중국 주식 위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걸로 한번 지금 미국 주식은 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 주식은 저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우 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 저번 주에 크게 빠졌죠. 그런데 중국 주식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상해 종합은 0.18%, 항생은 0.58% 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국장이 강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코스피는 어차피 오른 것도 없으니까 빠지는 것도 별로 안 빠지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맵을 보시면은요. M7 종목들이 다 빨갛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M7 종목들 큰 이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가고 천정에서 계속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차이나 전기차가 1.21% 마이너스 됐고요. S&P 500이 1.57%, 나스닥 100이 2.0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테크탑10도 2.13% 마이너스 됐고요. 뭐 인도도 1.64 마이너스. 2차 전지는 요즘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지 조금 올랐습니다. 1.61% 올랐고요. 글로벌 리튬 이게 좀 문제죠. 1.32%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게 글로벌 리튬은 미국, 중국, 한국 종목들 그다음에 일본 종목들까지 섞여 있는데 이 리튬 원 소재 채굴 이쪽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기업들이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거기서 오르지 않고 있어서 수익을 잘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상승하는 게 더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은 종목들이 섞여 있어서 하루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종목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테마 살짝 올랐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는 1.21% 마이너스 됐는데 지금 차트 추세로 보면 계속 잘 가고 있죠. 계속 이 강한 흐름은 지금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갈 때 되면은 엄청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나중에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흐름 좋을 때 잘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괜찮다 이렇게 나갈 때는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2만 원대까지도 금방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안 갈 수도 있고요. 항생테크는 더 세죠. 항생테크는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이 지금 가파른 추세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거 딥시크 때문에 진짜 잘 가고 있거든요. 예, 차이나 반도체도 이제는 서서히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전고점을 아직 직전 고점을 못 뚫었죠. 근데 항생테크는 뚫고 계속 가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뚫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나 아니면은 테크 주식들이 중국 테크요. 이게 참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중국 주식을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ETF가 뭐냐?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CSA 300, 차이나 반도체. 이게 지금 저는 저평가된 기술주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M7 종목보다는 이걸 모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는 안 드리겠지만 저는 이쪽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우리나라는 진짜 참 큰일 났습니다.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대폭 상향을 했다.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 이거 참 수소버스를 어디만 생산을 하죠? 다 아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 수소가 과연 미래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수소 전기버스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전기버스로 가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정책으로 '이쪽으로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
참 안타까워요. 수소가 저는 미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소 이거는 미래 뭐 자동차의 이런 미래가 아닙니다. 친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참 이쪽으로 저는 보조금 주거나 돈을 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많이 문제가 많고요. 예, 중국은 지금 농업 농촌도 딥시크 열풍이다. 왜냐? AI 디지털을 접목해 현대화하고 있다. 이 드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장비들, 이런 여러 가지 농업에 쓰이는 장비들이 이제 딥시크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육종 기술이나 드론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디지털 기술 다양한 의미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딥시크가 들어간다는 게 네, 대단한 거고요. 이게 이 딥시크가 진짜 무료로 풀려 버리니까 오픈 소스로 풀려 버리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독일의 중도 보수 승리에 유로화 강세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는 정치가 좀 큰 폭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중도 보수가 이제는 제일 집권당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참 유럽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정치 형태가 이제는 바뀌고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견제에 쏟아낸 트럼프, 패권 전쟁, 패권 경쟁 본게임 시작해서 뭐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예. 트럼프는 아마 임기 동안에는 시진핑과 아마 좋은 관계로 악수를 하지 않을까. 악수를 하면서 아마 중국에게서 이런 투자와 아니면 제조업 이런 거를 가져오지 않을까. 제조업 이런 다시 부활을 위해서는 중국이랑 지금 힘싸움을 하면은요 바로 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을 이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이미 돼 버렸고요. 이거를 미국도 아무리 관세를 하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만 더 피해 보고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만 하고 다음번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진핑과 화합을 하고 아마 이 얻을 거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요. 돌아온 마윈, 알리바바 75조 원 투자로 기술 경쟁 출사포. 그래서 클라우드랑 AI 인프라에 지금 75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10년 내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시진핑도 마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시진핑을 불렀잖아요. 시진핑이 마윈을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렇게 악수한 거 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해 주는 거고 서로 이제 뭔가 이제 '다시 해 보자.' 이런 걸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마윈이 이제 이상한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진짜 AI 기술 이런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지금 새로운 AI 모델 Q1 이거를 공개했잖아요. Q1 2.5 맥스가 지금 AI 스타트업 딥시크보다 뭐 이런 뭐 챗GPT 4.0 보다 더 좋다 이런 호평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더 잘 나갈지, AI 패권에서 마윈의 힘이 얼마나 더 작용을 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진짜 AI에 사활을 걸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S 공포 확산. 그래서 금값 랠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금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다. 저는 올해에는 아마 3,100달러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뭐 지금 살짝 조정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정할 때 준비하셔라 말씀드렸죠. 조정할 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수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해서 빵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고요. 미국에 이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산 못 믿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 전병서 이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이 인터뷰를 했다는데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다른 학자들은 뭐 "중국 망한다. 중국은 다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보여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썸네일 있잖아요. 이런 썸네일 "중국 전기차 99%문 닫는다.
한국 돈 쏟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유튜버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전국 전기차 99%문 닫는다. 싹 다 뒤집힐 미래 자동차 시장."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방송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요. 이런 곳이 이 100만 채널에서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이상한 정보들을 모르겠어요. 100만 채널도 그냥 인터뷰만 해 주는 깊이 없는 채널이라서 그런가 이런 뭐라 그러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거 그냥 조회수만 된다고 하면은요. 어차피 뭐 "중국 망한다." 이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100만 채널인데 저도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런 곳이 100만 채널인데 저는 그래도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국뽕이에요, 국뽕. 그냥 중국은 다 망해야 되고 중국은 안 좋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찾아본 것도 없어요. 중국에 가 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뭐 "잘 안 된다더라." 이런 거 자기가 뭐 짜집기 자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뽕에 차 있어서 그런가 좋다고 이거 보고 그다음에 댓글도 엄청나게 남기고 역시나 중국 망할 거야. 중국 역시 품질 안 좋아.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이 망하고 중국 전기차가 다 안 되고 99%가 문 닫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기차들이 세계로 잘 나가서 잘 팔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보다 성능이 더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사람으로.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거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꿈 아니면 헛된 희망, 소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사실처럼 이 뭐 박사라는 분들이 아니면 경제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 반만 믿고요. 직접 본인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많잖아요. 이 구 트위터 X 있잖아요. X에 자료를 찾아보시던가 아니면은 구글에 여러분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구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 인터넷 신문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말도 뭐 "중국이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부분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반만 믿고 한번 본인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걸 찾아보시고 판단하세요. 이런 것만 믿고 역시 중국 망하고 역시 국뽕 화이팅!"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지금 투자금을 현금을 지금 2배로 쌓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역대급 현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버핏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쌓아 놓는다는 얘기는 뭔가 위기가 온 거 아닌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현금을 쌓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기를 보고 이거를 모으는 거 아닌가 저는 쪼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까?'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리오토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오토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CEO가 AI 초점을 맞추면서 경영을 재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토 사장 마동이가 지금 스마트카 전략 책임자로 임명되어 리쌍 CEO가 AI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뭐 99% 전기차가 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관세 때문에 뭐 99% 중국 전기차가 망할 것이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중국 전기차를 뛰어넘는 이런 SDV라고 하죠. 이 스마트 기능,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스마트 이런 주행 기능이 있으면은 제가 몰라요. 그리고 더 싸게 만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이런 환경,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런 생태계를 갖고 있냐? 그게 없잖아요. 미국도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제대로 된 데가 없죠. 그다음에 독삼사라고 하는 곳도 제대로 된 전기차 시스템도 못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못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과연 중국을 대적할 수 있는 아무리 관세를 때려잡는다고 해도 자기들의 자국 내 산업이 없는데 과연 그걸 키울 수가 있을까? 심지어 우리나라 전기차도 솔직히 말해서 전기로만 구동되는 내연기관 차 같아요. 스마트한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이 톱스라고 하잖아요. TOPS 이 TOPS 이걸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요즘 나오는 게 한 84에서 최소 기본형이 128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톱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뭐 5 톱스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10 톱스도 안 된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능이 있는 건가? 이런 거 못 만들어 내는데 지금 여기 중국이나 이런 데 테슬라나 중국 회사들은 아예 자동차가 AI,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자율주행 기능에서 뭐 리오토나 아니면은 비아디나 이런 회사들이랑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면 리오톤도 2030년까지 선도적인 글로벌 AI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업이 되겠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섭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보는 미래가 정확하다. 이 개발하는 미래들이 다 정확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토가 하위의 지원을 받는 아이토와 치열한 경쟁을 직면해 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도 참 기대가 되고요. 요즘 들려오는 소문에는 니오토, 니오, 샤오펑 이런 데가 하웨이의 자율주행으로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웨이의 자율주행으로 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요. 진짜 테슬라를 엄청나게 위협하는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전기차들이 나오겠구나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딥시크가 이제 모델이 추가되면서 더 빠른 AI 발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리오토가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자체 제작 SiC 모듈 이런 하드웨어도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 얘기를 좀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딥시크가 지금 현지화 적응 평가 작업을 공식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딥시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엔비디아 고사양 칩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내가 또 해석을 해 봤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닷컴 버블이었을 때 그때 시스코 시스템즈가 원래는 이 엔비디아랑 비슷한 축이었어요. 근데 같이 뭐 이런 설치 이 뭐라고 해야죠? 인프라 관련 하드웨어 기업이었는데요. 엔비디아도 똑같잖아요. AI 이쪽에서. 근데 이제 보니까 딥시크가 나오고 그런 비싼 칩이 필요 없고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다 이런 게 밝혀지면은 그러면은 AI 버블이 다시 터지면서 그만큼 내려오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수요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지배적인 지위를 잃고 심지어 고철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AI 수학과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 이전 꿈은 한산이 조각났다. 이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뭔가 AI 버블이 터진다고 하면은 딥시크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금 보면은요. 비아디가요. BMW의 세계 첫 번째 5S 매장인 베이징 싱더바오 이게 비아디의 매각이 되어서 항청바오 앤 덴자 쇼룸이 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S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구장 3개 규모의 BMW는 2012년 이를 만드는데 4,4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130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 완전 패자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철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헐값에 팔아 넘긴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BMW 매장이 이제 비아디 매장으로 바뀌고요. 벤츠 매장이 지금 하웨이 매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중국 전기차들이 자국 내에서 이제 이런 합작 법인이나 독삼사의 이런 아성에 도전하면서 이걸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북극에서 가능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평화 협정을 하면서 이런 것도 아마 하고 있겠죠. 이제 북극해를 어떻게 같이 개발을 해 볼까 이거를 한번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무역 흑자랑 무역 적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무역 적자 최대국이 미국이고요. 무역 흑자 최대국이 중국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남미 이쪽에서 지금 중국은 인프라 항구를 이렇게 계속 건설하고 철도를 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놓고 이런 항만이나 이런 거를 터널이나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작업에 계속 총력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이쪽으로 통하는 걸로 하면서 페루의 창카이 공항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또 이제 남미 파나마 운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브라질에서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동안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는 동안 미국은 뭐 했냐 이거죠. 이렇게 지금 남미 이쪽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남미 무역이나 이런 거를 미국을 추월하는 동안 미국은 과연 남미에서 무엇을 했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군 공군 뭐 침공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훈련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했지 여기에 인프라를 깔거나 아니면 이런 거 철도를 개발하거나 그런 거는 미국이 하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미국이 돈이 없는 거 아닐까? 중국이 돈이 많고 미국은 오히려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우리가 뭐 '악이다. 중국이 발전하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군사 기지가 없고요. 군사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폭격 금지 그다음에 색상에 회전 핵산 회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인프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화 발전만이 동등한 협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과는 다르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세계 공장이니까 좋은 제품을 그냥 수출을 하면 돼요. 중국 입장에서 수출만 하면 되지 굳이 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거나 주권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걸로 이득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상품들만 잘 수출만 해도 돈을 엄청나게 버는 나라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힘이 다른 힘을 이렇게 나와 있으면 파워 스트럭처 디퍼런스 이 힘의 차이를 나와 있거든요. 미국은 비연준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걸 협력을 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거고요. 중국은 정부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아래 뭐 은행과 이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참 이거 보면서 미국이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될까 참 이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니트리는 지금 사족 보행 노복 가격을 아이폰보다 더 저렴한 3천 에서 4천 위안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AI 로봇이 가전 제품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참 이렇게 유니트리가 사족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화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이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지금 이런 퍼포먼스도 보여줬잖아요. 이 지금 손수건을 돌리고 이런 자세까지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도 들려줬는데 이 지금 더 싸게 값싸게 또 이제는 "로봇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지금 청정 에너지는 GDP의 10%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국가 GDP 중에 4분의 1을 이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부동산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인데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짜 기대가 궁금하고요. 지금 딥시크가 중국의 아노 휴대폰이랑 이 어시스턴트 이게 연결이 돼서 텍스트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가 있다. 우리 시리처럼 이제는 여기에 딥시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딥시크 아론 이후에 중국이 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레그 AI 에이전트가 컨텍스트 제한 없이 전체 코드 베이스와 뭐 이런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어디든 이용을 하면서 다 쓰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 발전이 AI 발전이 훈련을 시키면서 더 빨라지겠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걸 지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도 폐쇄형으로 간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될지 언제 발전할지 지금 여기는 오픈 소스로 다 풀어가면서 서로 만들어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빨리 발전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반도체 분야에 자본 지출 및 투자가 증가한 반면 웨이퍼 및 EDA 분야의 외국 중소기업은 중국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칩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중국 공장은 가능한 한 국내 공급업체로 극적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도체도 이제는 중국이 거의 자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거의 뭐 자립을 하고 성능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진짜 우리나라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참 걱정이 된다. 중국이 이렇게 계속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요. 어떻게 될지 진짜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요. 비아디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뭐 "비아디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박사님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비아디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까도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허페이가요. 이 어 선박이거든요. 허페이 그 자동차를 실어 가는 선박인데요. 5,000대 신에너지 차를 실어서 벨기에에 도착을 했다고 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비아디의 다양한 모델을 구매하려면 아직 3 개월에서 5 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 유럽에서는 잘 안 팔린다. 유럽에서는 뭐 테슬라보다 안 팔리고 뭐 어디보다 안 팔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안 팔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멍청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데 좀 안 팔린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작년보다 많이 팔았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지금 비아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비아디는 유럽에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운송 용량과 딜러십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는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오히려 운송 용량을 늘린다는데 과연 이게 망할 지금 상황이냐, 안 팔릴 상황이냐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도 이제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은요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중국을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걸러 들이시고 여러분들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고 비아디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EC 여기랑 함께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ESS 클러스터를 선보였다고 하면서 2.6 기가와트시 최근에 전력망이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488 개의 MC 큐브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지금 4 시간 연속으로 전원이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급 BMS 기능이 갖고 있다. 이 규모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가장 크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아디 역대 최대 배터리 프로젝트를 계약을 했다. 그래서 비아디 사우디아라비아에 세계 최대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5개의 리튬이온 인산철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용량이요 12.5 기가와트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태양광 및 배터리 기반 전력망을 구축 중이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되면서 점점 커진다고 하면 점점 무서워지겠죠. 이렇게 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비아디가 에이다스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브트랙 함유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비아디가요. 이 자율주행 기능을 가격 상승 없이 무료로 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냐? 이 에이다스 기능이나 이런 게 아마 많이 만들다 보면요. 싸지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뭐라고 해야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 있잖아요. 부품들이 계속 엄청난 캐파로 만들다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싸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냥 테슬라랑도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싸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테슬라도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아예 상대라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는 아예 자율주행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뭐 개발을 했다는데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자율주행을 아예 하지도 못하는 우리나라는 아마 노키아 핸드폰처럼 점점 쇠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비아디가 잘못할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포드랑 GM이랑 50대 50 합작 법인으로 중서부 공장에 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랑 합작을 해서 중서부 공장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경쟁하지 않는 저비용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산이 아닌 CMOS 라이다를 사용하지만 비아디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데이터는 이 조인트 벤처 파트너가 처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퀄컴 칩을 사용하세요. 70%의 가치가 현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기아, 혼다, 토요타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요. 미국에도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팡청바오 5 시리즈는요. 25년 21일 2월 21일 발표 예정이라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하위에 에이다스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거가 들어가면서 아마도 엄청난 기능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 상단에 DJI 드론도 통합되고 이것도 이 기능도 곧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 2일 날인가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 자율주행 기능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다뤄드렸던 3억 전기차 있잖아요. 3억 전기차에 엄청난 이런 기능들이 나왔으며 그래서 지금 보면 앞바퀴가 터져도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쭉 보시면은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을 하면서 120 킬로가 됐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쭉 보면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켰습니다. 120 킬로인데 자율주행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노면이 달라요. 서로 다른데 이것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는 경사 가격 80 킬로로 달리면서 이 원을 도는데 이 경사도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나와 이 펑크가 났네요. 차가 펑크가 났는데도 그냥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죠. 야 대박입니다. 차가 펑크가 났는데도 안정적인 주행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3 억짜리 차에 기능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20일 날 이 하웨이에서 하이마 시리즈라고 해서 이 3 억짜리 메이스트로라고 해서 S800 이 전기차를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능들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이거는 5 월에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기 구동 장치를 갖춘 분산형 수치 제어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분산을 해 놔서 여러 가지 지금 혹시나 하나가 렉 걸리면 다른 한쪽에서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을 갖춰 놓기 위해서 비상시에 작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해상도도 뭐 100배 증가시키고 모든 도로 상태와 날씨 및 시나리오에 적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웨이 맥스트로 S800은 메스트로 S800은 서론에서 지속적인 장애물 회피 테스트와 서론 등반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링 뭐 이런 롤싱 플랫폼 뭐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서론에서 얼마나 잘 달리냐 이것도 테스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참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37도 마이너스 37도에서 이 서론 길을 하웨이의 하이마 시리즈가 달린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달리는 게 보이죠? 메스트로 하이마 시리즈가 달리면서 이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60 킬로로 이렇게 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60 킬로 달리면서도 이런 핸들 조향이 가능하다. 이 어른 도로에서 핸들 조향을 하면서 와 대박. 이거 보셨죠? 이렇게 꺾을 수가 있다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경사를 올라갑니다. 아예 빙판길인데요. 이 빙판길을 그냥 올라갑니다. 밀리지 않고 대박입니다. 이렇게 밀리지 않고 올라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3 억짜리 차인데 그런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빙판길을 달려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나 봅니다. 참 많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역시나 3 억짜리 차량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하웨이의 ADS 원래는 3.0 버전이 보통 차에 들어가고 좀 업데이트 된 데가 3.2 인데 여기에는 4.0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라이더가 지금 앞에 1 곱하기 192 줄의 라이더가 달려 있고요. 3 개의 분선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정밀 카메라가 2 대가 있고요. 6 배속 초음파 레이더가 있고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1대 있고 측면에 센서만 8 개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더가 또 이제 2 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4 배속 측면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 2 대, 그다음 후면 센서가 11 개나 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나다. 이런 기능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5 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6 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웨이가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앙 제어 화면 영역을 특징으로 하는 하웨이의 메이스트로 S800의 내부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5월 말에 공식 출시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도 어마어마합니다. 업계 최초로 800 볼트 고전압 범위가 확장된 6C 배터리 팩인 하웨이에 지금 자이언트 웨일 배터리 2.0이 장착이 됐다고 하면서 초고속 6C 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한 10.5분 만에 10에서 80% 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최대한 충전 효율이 이 최대 1 킬로미터 세크 5C 순수 전기 버전은 한 12분 만에 10에서 80% 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증가하여 업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5C 순수 전기 배터리 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나온다. 하웨이에서 이걸 만든다고 이렇게 하네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덴자 시리즈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 범아세안 국가에서도 계속 출시가 되면서 이게 도요타를 아마 앞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도요타의 아성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니프 모터스가 C10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OTA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중국은 진짜 이걸 자동차를 이렇게 한번 판매를 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OTA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차도 가능하고요. 반복 경로 단순화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한다. 그래서 뭐 유럽에 안 팔린다고 하는데요. 리프 모터스 판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도 그래도 중국 전기차가 서서히 계속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지금 리프 모터스의 가장 큰 수출 대상지라고 합니다. 이거 24년에 수출 대상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수출은 23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전년 대비 44% 감소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은 리프 모터스가 24년 진출한 새로운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프 모터스가 진출을 해서 계속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도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니프 모터스 수출 대상지 리뷰에서 스탈란티스와 협력 이후 니프 모터스의 수출 초점은 유럽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24년 니프 모터스의 유럽 수출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80.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126% 증가를 해서 80.6%가 유럽 수출이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이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수출하는 비중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모터스의 수출은 24년 4분기에 급증을 하여서 23년 대비 연간 수출량이 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의 25년형 한 패밀리 모델은 대규모의 OTA 업데이트를 거치고 새로운 어번 내비게이션 이 버전이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발레 파킹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125km의 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지능형 주행 모델과 701km의 지금 라이다 지능형 주행 모델이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계속 비아디도 이런 소프트웨어나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웨이의 아이토 2025년 M9 버전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배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스펙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과연 나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의 YU7도 이걸 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LF 배터리가 탑재한다고 합니다. SU7과 유사하게 새로운 버전은 비아디의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가 정보에 따르면 이 배터리 팩은 비아디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팩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아디의 배터리 팩이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중장비 트럭 이런 시장도 전기차는 거의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거의 안 만들죠. 그래서 이쪽 중장비 이런 트럭이나 아니면 중장비 이런 로더나 이런 거 있잖아요. 중장비 이런 장비들 이런 거는 전동화를 중국에서 한다. 이제 중국 말고는 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마 이 시장은 중국이 다 먹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중국이 뭐 99% 망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저는 뭐 중국 주식이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혹시 조정 올 때마다 이렇게 담으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조정 오면은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요. 좀 크게 조정 올 것 같거든요. 중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큰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